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천간의 마지막, 목화, 토, 금, 수 중에 수죠. 이제 맨 마지막이야. 이제 이거 배우면 여러분들은 이제 천간에 대해서는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급 과정에서 이제 사주풀이를 할 때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사주팔자에 천간에 뭐 임수, 개수, 임수 두 개인 사람도 있고 뭐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고 병화도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는 그거 뭐 이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임수다. 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일간이 아니고 내가 임수가 뭐 연간에 있다거나 월간, 시간에 이 임수가 존재한다 했을 때에는 이 물상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임수, 앞에 오는 수죠. 임수는 앞에 오는 것은 양.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개수는 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수는 뭐예요? 물수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에요. 물로 표현하면 돼요. 제가 항상 양은 더 크고 많은, 또 음은 적은, 그 다음에 덜 발산하고, 그렇죠? 근데 수는 전체적으로 음에 해당하죠. 음인데도 음 중에 임수는 양이고 개수는 음 중에 더 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물 중에서 제가 많은 양의 물이 되겠죠? 그러면 뭐야? 바다, 강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죠. 큰 물. 그 다음에 개수는 뭐예요? 개수는 적은 물이겠죠? 그럼 뭐 수증기, 안개, 이슬비,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뭐 계곡물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 그러면 야, 임수라는 것은 많은 물이니까 임수는 좋고 개수는 조금하고 쪼잔하고 아유 이건 별로 안 좋겠네. 그렇지가 않다. 사주라는 것은 천간에 제가 십천간인데 십천간 중에 어느 것이 있어도 그게 좋고 나쁨은 없어요. 사주 구성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에 수가 엄청나게 많아, 겨울생이면서, 그러면 임수는 좋지가 않겠죠. 그런데 또 이제 여름생이면서 사주에 수와 화가 적절하게 포진이 돼 있다. 그러면은 임수를 좋게 활용할 수 있고,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개수들이 훨씬 성격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낫다. 이런 분들이 더 확률상으로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큰 물, 작은 물 이렇게 했는데 실제 구분에서도 특징이 뭐냐? 이 임수는 포용력 아우라예요. 넓은 마음이죠. 바다 같은 마음. 제가 그 전에 배울 때 무토도 마찬가지로 큰 대지, 산, 댐 이랬죠. 그 무토도 똑같이 포용력이 있죠. 넓은 마음. 이 임수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이냐? 그렇지가 않다. 이런 사람들은 그 대신 이제 사리분별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개수는 이 대인관계들이 좋다. 대부분. 또 이렇게도 보면 되는데 이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각자의 특징을 보면 된다. 그래서 이 임수들은 어떤 것에 속하냐면 이 역마에 해당이 돼요. 해외 관련, 무역 관련 이런 거하고 이제 잘 맞는 성향이고, 개수는 도화성이 강해요.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또 개수의 특징이 보면 수이긴 하지만 토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다. 토가 뭐라겠어요? 제가 저거 오행을 제가 가리키면서 토는 뭐예요? 중립, 중재 역할을 잘한다겠죠? 이 개수도 중재, 중매, 중개 이런 가교 역할을 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그리고 성격도 마찬가지로 그거대로 물상을 갖다가 성격을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격도 이 넓은 마음, 포용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임수를 제가 원래는 이제 전략 전술에
대가다. 그래서 이런 임수는 기획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연구, 개발 능력, 이 머리들, 이 수는 또 지혜에 해당이 되잖아요. 지식, 지혜. 그래서 이 임수나 개수들은 생각이 많아요. 근데 임수가 생각이 더 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임수들은 전략가예요. 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도 넓은 사람들이다. 그 대신 이제 임수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임수와 개수. 임수는 이제 큰 바다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유동성, 활발함 이런 게 떨어져요. 그래서 순발력이 다소 떨어지고, 이 개수는 이제 순발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임수보다 활발하겠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임수의 단점을 볼까요? 임수 같은 경우에는 넓은 바다잖아요. 바다는 이동을 하지 않아요. 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변화가 많지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빠릿빠릿하진 않아요. 그래서 연구, 개발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 이 임수라는 게 바다가 무슨 해일이 일어나고 바다가 만약에 어딘가가 빙하가 녹고 뭐 그랬다 그래서 이 임수들은 쉽게 변하고 움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방향을,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뭔가가 방향성을 잃으면 방황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개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중에서는 중성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소곳하고 여성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근데 제가 이 개수는 토의 성질하고 좀 비슷하다고 했죠. 토들이 보면 이제 중재 역할을 잘한다. 조정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개수들은 상대편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경청하고 한쪽에 편을 들지 않고 자기가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친화력, 사교성도 개수들이 좋다. 근데 개수에 또 특징이 있어요. 개수들은 이 보좌하고 하는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럼 임수는 뭐 대장 노릇을 하냐? 임수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개수는 조금 활달하고 더 활발히 움직이고 유동성이 많고, 임수는 유동성이 더 적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 이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 훨씬 좋고, 이 개수는 활동성이 있다겠잖아요. 그래서 움직여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직업적 특성이 개수는 더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만 두 개를 음량으로 비교해서 간단히 써놨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갖다가 머리다 넣으면은 이거 헷갈려서 나중에 써먹지도 못해요. 전체적으로 이런 큰 특징들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봐요.